주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른바 폭염 생존템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려 입는 선풍기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이게 조끼인데 그 조끼에 팬이 내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조끼를 딱 입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그 팬이 막 돌아가면서 조끼가 불어오르면서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 한 매체가 이게 체감 온도를 6도에서 7도 정도 낮춰준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수입사에서는 일본에서 이 제품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예. 그래서 수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내 한 패션 브랜드에서 이러한 그 쿨링 웨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내놨는데 작년 대비 매출이 153%가 뛸 정도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폭염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폭염 생존템이 또 있다고요? 예, 요즘에 여러 가지 그 폭염 관련 옷들, 패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름용 팔토시, 목을 감싸는 쿨러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야외 레저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이런 의류를 찾고 있고, 근데 과거에는 시원한 냉감 원단을 쓰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최근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의류에 접목이 되면서 여름 패션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도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유럽 사람들은 폭염 생존템이 이른바 키세스 담요라고요. 예, 요즘에 이제 음박을 무슨 키세스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최근에 독일 베를린에서 브루노 마스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관객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음박 천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그거 보고 이제 뭐 키세스 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프랑스 파리에서도 음박 담요를 창문에 걸어서 햇볕을 이제 반사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도 이제는 양산을 찾고 있고 에어컨을 켠다. 네. 그냥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 보면서 더위 좀 참지, 뭐 그걸 못 참아서 에어컨 켜고 양산 쓰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좀 우습게 봤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위에 장사 없다고 유럽 사람들도 이제는 폭염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도 에어컨 찾고 양산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 어머니의 금전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장윤정 씨 가족의 근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남편 도경완 씨가 처음으로 심경을 좀 밝혔어요. 네, 그 최근에 장윤정 씨 어머니의 사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도경완 씨가 최근에 오스트리아로 가족 여행을 갔다고 그 영상을 이제 그 자신들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예요. 예. 거기서 최근에 이 여행이 그 우리 가족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이 여행이 우물과도 같은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다. 집 전체가 어두워지는 순간이 가끔 찾아오긴 하는데 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뭔가 위안을 받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러한 영상 채널이 우리 가족한테는 기름이자 소금이고 행복이자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가족으로 인한 논란 이런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장윤정 씨 어머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장윤정의 모친은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장윤정 씨와 절연한 상태였음에도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재 잠적한 상황에서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A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장윤정 씨 어머니가 비스트롯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예. 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서 마치 장윤정 씨가 자신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조작해서 그걸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 문제 때문에 돈을 못 준다. 또 돈을 요구하니까 노홍철 씨한테 부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밀었다는 거예요. 네. 박나래 씨, 노홍철 씨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참지 못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가서 알아보니까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있더라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서 거듭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다시 한번 마음고생이 클 것 같아요. 그 장윤정 씨 마음고생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장윤정 씨 측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모친하고 장윤정 씨가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모친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장윤정 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또 그 가족이니까 이제 뭐 전혀 마음을 딱 끊기는 어려울 것이고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현재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43년 역사를 함께한 잠실 야구장에서 치르는 마지막 올스타전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뭔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잠실 야구장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진짜 기억에 남는 추억이 그렇죠. 서린 이제 경기장이고 여기가 딱 생겼을 때 1982년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번듯한 건축물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1982년 이게 딱 생겼을 때 멋있었거든요. 건물이 되게 우주선 같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듯한 뭔가 최첨단 미래형 건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국민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프로야구가 열리게 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바로 이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것이고 최근까지 한 해에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를 찾을 정도로 국민 경기장이었었는데 그렇게 막 미래지향적인 첨단 경기장이었다고 여겨졌던 그 건축물이 이제는 낡은 건축물이 돼서 또 다른 미래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잠실 야구장 마지막을 추억하려는 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2026 KBO 올스타전 팬 페스트존 이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레트로 잠실, 리멤버 잠실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막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예. 땀이 뻘뻘 나는 날씨였는데 거기 1시간 이상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줄을 쫙 선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서 선물도 받고 또 잠실 야구장에 내야 흙을 퍼서 한 점씩 내가 보관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문을 열리자마자 금방 이제 운영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땀을 뻘뻘 흘린 채로 아쉬움의 발길을 돌렸는데 그만큼 잠실 야구장의 추억을 기억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팬들의 아쉬움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잠실 야구장은 철거 이후에 최신식 돔구장으로 거듭난다면서요? 네, 역사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오는데 우리나라 야구 팬들의 염원 중에 하나인 번듯한 동구장. 돔구장. 예. 동구장 일반 동구장 말고 번듯한 동구장. 네. 그게 드디어 생깁니다. 서울시에서 스포츠 마이스 복합 개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일환으로 잠실에 이제 복합 동구장을 2031년까지 만들게 되는데 3만 5천석 규모의 최신식 동구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야구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수건인 대형 돔 공연장 이것도 아마 함께 여기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서 스포츠계와 공연계가 모두 손꼽아 새로운 동구장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전품목 50% 파격 할인 행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고 정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상당히 지금 뭐 안타까운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홈플러스 매장이 한산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쏠린다는 거예요. 네. 북적북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일부터 홈플러스 매장에서 반값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세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막 계산원이 부족해서 대기줄이 어마어마하게 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고 일부 매장 직원이 이게 혹시 문 닫기 전에 땡처리 행사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내부적으로 송별회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이
구성원이 회생 폐지를 결정하면서 매장 물품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고도 들리는데 이제 전기까지 끊길 수도 있다면서요? 예, 홈플러스 일본 매장에 한국전력 직원이 와서 단전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기 요금을 3개월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이달까지 예. 내지 못하면 3개월째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를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일본 납품업체 대표도 물류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서 거기서 납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홈플러스 그 입점 상인은 쓰레기 수거 자체를 안 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지금 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시각각 지금 문을 닫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애가 타는 사람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홈플러스 입점 상인들일 텐데요. 장사는 했는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예, 입점 상인들도 정말 상황이 심각한데 이달 물건을 팔면 그 대금을 다음 달에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구조거든요. 네. 예. 근데 5월 달에 팔았던 그 대금을 지금 7월 달인데 아직도 정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홈플러스 안에서 그 가게를 빌려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고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지금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한 마트를 넘어 홈플러스를 생계 터전으로 삼은 분들이 수만 명인 상황인데 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예, 아까 그 파산으로 가는 거냐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일까지가 시한입니다. 20일에 회생 폐지가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전까지 홈플러스 측에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2천억 원을 마련하면 더 이제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업계에서 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MBK하고 메리츠 측에서 그 돈을 마련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문 닫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홈플러스 구성원들은 이거를 MBK 메리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20일이 되기까지 지금 많은 구성원들은 정말 여러 가지 우려와 눈물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버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